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랑 이어지는 건데 네. 왜 실패하고 사기 당하고 네. 국제결혼이 싫다고 하는데도 네. 다시 하는. 정확히 17일 만에 다른 한국 남자랑 또 결혼했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조건이 높을수록 제 나이보다 5살 어리거나 4살 어리면 조건도 까다롭고 경제권은 결혼과 동시에 여성한테 다 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결혼하면 몇 평을 할 거냐, 뭘 혼수물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정확히 4살 어렸는데 얼굴은 이뻤어요. 근데 학력은 고졸이고.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 딸은 사자 말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의사나 뭐 변호사 그런 직업을 좋아한다, 다시 우리나라 여성을 만나볼까 하다가도 다시 국제결혼이 답이다. 나보다 4살 5살 어린 여성하고 15, 20살 어린 여성하고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기에도 신랑님이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업체를 진행하다 보면 돈을 썼잖아요. 이 돈을 주고 사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근데 실적으로 결혼하시면은 업체 이윤하고 현지에서 또 진행하는 비용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 신부 처갓집에 주는 돈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해봐야 지참금 500불 뭐 그런 거고, 신부 용돈이야 어차피 공부하면서 생활비로 쓰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500불 갖고 신부를 사왔다고 이거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지참금도 엄청 적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돈을 주고 사왔다 하면은 신랑 신부는 같이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잘 사는 국가, 못 사는 국가 이게 아니라. 그래야지 행복의 지름길은 똑같은 남자 여자고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해주고, 먼저 신랑님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신랑님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신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신랑님이 너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가정은 솔직히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젊은 층들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은 좀 빨리 이해를 해요.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마인드를 깨지 못하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정말 나아요. 결혼을 하셔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지하기 힘들고요. 상담하실 때 네. 국제결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많이 있죠.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업체 진행해가지고요, 사기당하고 저처럼 사기당하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냥 다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장단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그런 게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점을 뭐 이야기 안 하고 뭐 위험성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냥 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신랑을 뭐 상수를 해가지고 뭐 돈을 금전적인 이득을 뭐 더 취하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으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저는 뭐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실적으로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피해가 있으면, 이 당하신 분들도 국제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패턴이 있어요. 이게 당하신 분들도 보면은 한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되면은 이게 아픔이 좀 이제 잦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국제결혼 진행하세요. 이게 거의 한 80%가 그래요. 당하신 분들은 한 번에 그 아픔이 있다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돈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국제결혼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랬지만은 인생에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 내 평생에 혼자 살 것인가,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 한번 그렇게 당하면은 그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 거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없고요. 말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지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한 분도 있어요. 본인의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 소득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뭐 나중에 신부를 초청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나도 이제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결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분도 있어요. 베트남에 할 때 내가 한 달간 베트남을 공부해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길에 가다가 이쁜 여성 있으면 나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겠다, 한 달 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나 어느 국가나 현지에서 있는 신부들이 국제결혼이라는 걸 생각해보는 여성들이 없거든요, 대다수가. 우리가 처음에 국제결혼, 한국에 결혼할 거고 업체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니까 이 신부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거고요. 길 가는 여성한테 한다고 하면은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모든 국가가 동남아는
이 남자 한국 사람이니까 돈 많겠구나 이 생각으로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신랑님은 나이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냥 번역기 쓰고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한국이니까 길 가는 여성 이쁜 여성 무조건 결혼하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한번 당해보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한 3번 정도는 더 경험을 좀 해보시고요. 돈 좀 또 써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방법을 다 알려줘도 현실의 구조가 이렇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본인이 보통 느껴봐야지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잖아요. 3번 정도 지나면은 그때 한번 전화를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도 많고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보면은. 좀 전에 이야기하신 거랑 이어지는 건데 네. 왜 실패하고 사기 당하고 네. 국제결혼이 싫다고 하는데도 네. 다시 하는. 제가 먼저 그 사기 당했을 때 저는 이전에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했고 저는 현재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했던 거랑 그 당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왕마담이 그 하고 마담들하고 그 신부들하고 그 모여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 여성은 작업 여성이니까 더 이상 결혼시키지 마라 이렇게 쓴 게시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고 그 중단하니까 정확히 17일 만에 다른 한국 남자랑 또 결혼했거든요. 이 여성은 작업 여성을 베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국제결혼 아픔을 잊고 나서는요, 보통 국제결혼하면 연령층이 낮아지잖아요. 매칭한 여성분들이.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그냥 만나려 한다 하니까 보통 제가 아무리 많이 해봐도 4살, 5살이더라고요. 솔직히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친구랑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느낌부터가 틀리더라고요. 마음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조건이 높을수록 제 나이보다 5살 어리거나 4살 어리면 조건도 까다롭고 경제권은 결혼과 동시에 여성한테 다 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너무 제약도 많고 조건도 많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한국 여성 만날 때 국제결혼하기 전에 그 여성 같은 경우도 만나기 전에 여성 부모님이요, 아파트는 결혼하면 몇 평을 할 거냐, 뭘 혼수물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게 마트 캐시였는데 얼굴 하나는 이뻤어요. 저보다 정확히 4살 어렸는데 얼굴은 이뻤어요. 근데 학력은 고졸이고. 근데 그 부모님은 우리 딸은 사자 말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의사나 뭐 변호사 그런 직업을 좋아한다. 그때 제 소득이 그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개인 사업 해가지고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만나는 봤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게 있어다 보니까는 다시 우리나라 여성을 만나볼까 하다가도 다시 국제결혼이 답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나보다 4살, 5살 어린 여성하고 15, 20살 어린 여성하고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내가 잘 결혼해가지고 유도한다고 해도 내가 끌려가는 구조잖아요. 거의 남편이 여성한테 끌려가고 맞춰야 되는 구조고, 국제결혼 여성은 좋은 사람, 좋은 업체를 선택해가지고 신부를 잘 데려와가지고 절차상으로 잘 진행하고 내가 잘 이끌어가면 정말 괜찮은 신부가 되거든요. 처음에 이 신부가 안착하는 데까지만 정말 좀 신경 쓰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만 좀 익힐 정도, 그리고 익숙해질 정도까지만 좀 인내하시고 참으면은 그 다음의 삶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혼자 사는 무슨 20%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무조건 1년 2개월에서 6개월 무조건 진행하세요. 80%는.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업체에 피해 보시는 분들은, 저는 피해자 센터나 뭐 그런 곳에도 글 많이 써보고 그랬지만은 피해 보시는 분들 보면은 저한테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피해자 상담을 좀 잘 해주는 편인데 그런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한 80%는 다시 진행. 어제 상담하신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행할 때 저랑 몇 분의 신랑님하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뭐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신랑이 2명이거든요. 제가 뭐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약한 편은 아닌데 정말 2명 이상을 하면은 저는 좀 아니다,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명의 신랑을 데리고 가면은 2명의 신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2명의 신부를 진행할 때 내가 이 신부를 처음부터 알던 신부면 괜찮지만은 보통의 업체들은 모르는 신부예요. 처음 본 신부들. 그러면 이 신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처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의 신랑들 많이 데리고 가는 업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가지고 그냥 한국말 통역사 한 명 붙여주고 그냥 본인은 커피 마시면서 문제 생기면 전화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행하는 것을 모두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놓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한 분이 이제 일정이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을 들어오시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직장이다 보니까 겹치게 되면은 저희 종사장 형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명 케어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만큼 신부의 문제점을 많이 놓친다. 신부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처가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고, 저는 일정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신랑한테 미리 고지해 줘야지만 향후 신랑이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죠. 같이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놀자 이러려고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떻게 문제점을 미리 잡아줘야지 향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신랑분이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죠.